올 초부터 환경운동연합에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 활동가들이 모여서 한번 우리 도시에 대한 미래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게 우후죽순 들어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서 논의가 진화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그러면 시민들이 투명한 정보 속에서 참여를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거기까지 갔고요. 그래서 사실 자료를 찾다 보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김혜성 선생님과 신정호 의원님을 제가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쭉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 안에는 제 개인의 생각보다는 모두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넣고 참고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발제문을 써서 제출한 뒤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빠졌으니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셔서 저도 즐겁게 같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킵하면서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비타트 얘기 잠깐 해드려야겠는데요. 이 안에서 사실은 저는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시민이 함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실 1996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야기가 됐죠. 이 헤비타트회는 1976년, 96년 그리고 2016년 2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2016년에 열렸던 에콰도르 키토에서의 키토 선언에서는 시민이 살고 일하고 참여한다 도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참여의 중요성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 보통의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지금 제가 교육대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 상황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고층 주거공간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것과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 문제는 풀어야겠다라는 얘기가 됐었고요. 뭐 사실 이 시민 참여 부분은 단순히 그냥 뭐 10년 이 안에서 최근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경실련에서 도시계획센터 2004년에서도 시민 참여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높이에 관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이게 건축물의 높이 규제에 관한 부분 왜 말씀드리냐면 요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내용들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건데 광주뿐만 아니고 다른 사실 서울시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고 나머지 특광역시들이 다 비슷한 규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안에서 용적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 안에서 용적률을 법 내에서 200% 이상 몇 퍼센트 이하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머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용적률인데요. 준주거 지역 400% 이하고 중심 상업 지역 1,300%, 일반 상업 지역 1,000%, 근린 상업 지역 7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서 여기서 보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적률에서 아마 빼기 한 100 정도 빼고 다 채워먹고 있죠. 이게 사실 2006년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조례고 광주만 이런 게 아니고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 다 똑같습니다. 비교해서 봤더니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정도 용적률까지는 다 허용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도성장 시대에 만들었던 규제 정책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거는 최근 5년간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높이 건축 허가 승인 받아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요. 뭐 차이가 있기는 해요. 어느 해에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추세선을 그리면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극도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용적률 변화를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 교육대 앞에서 찍었던 고층 주거 공간에 대한 건 현재 지금 아직 승인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서 올라와 있지는 않죠. 이걸 이제 광주시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 이게 사실 이걸로 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건데요. 이걸 보시면 예를 들면 전체 용적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상업 지역에서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 상업 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봐볼게요. 근린 상업 지역을 예를 들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700%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근린 상업 지역은 주거 지역 옆에서 상업적 용도로서 일종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정말 어쩌면 상업적으로 보기 어려운 공간들인데 그곳의 최고 용적률로 조례로 정한 건 700% 이하로 정하고 있죠.
근데 실제 용적률을 봤더니 25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건설허가를 받는 건 굉장히 높은 용적률로 받고 있거든요. 저 700% 이하를 다 채워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 저층주거지 2, 3층에 저층주거지가 있는 공간에 주상복합 아파트 20 몇 층짜리가 올라오게 되죠. 그게 건축 허가를 승인해 달라고 경관위원회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올해만 봤던 것도 그게 다 어디였냐면 근린 상업 지역하고 준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이 정도 준주거 지역에 4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걸 적용을 해본 서류들을 보면 높이가 막 30층, 20층, 25층 막 이러거든요. 그 옆에는 다 2층, 4층 건물들인데 이게 그냥 그대로 법에서 놔두고 있기 때문에 허용이 돼버리는 상황. 그럼 이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우리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실제 용적률, 건축물 대장상에서의 실제 용적률들을 한번 평균값을 빼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축물은 굉장히 큰 규모에 있는데 높이가 낮은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뭐랄까 건폐율은 작은데 높이가 높은 용적률이 높은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산술 평균을 해서 봤더니 실제 용적률이 이제 주거지역은 그냥 제외하고요. 준주거 지역,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실제 용적률이 그러니까 중심 상업 지역만 285.5%로 약간 높고 이건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경관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도 보시는데 이 정도의 평균 용적률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서 1000% 이상 채워서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상업적 용도 그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견인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 외에 일반 상업 지역이라든지 근린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준주거 지역은 이거는 규제를 내려서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용적률이 채워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법으로 허가해줬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이거를 이제 이 용적률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럼 그 문제 때문에 이 용적률에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여건에 맞는 용적률 기준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 저희가 시민단체협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딱둑 잘라서 하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건 합의를 통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에서 무조건 이거 규제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이제 제안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로 뭐 용적률 거래제라든지 용적률 효용성을 고려해서 물론 이제 공공이익을 주도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들에서 이걸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겠죠. 이런 방식들도 같이 그래서 용적률의 공익화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그 용적률이 개인의 사익화가 되지 않고 공익화가 될 수 있도록 정성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하지만 이제 시민 참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하지? 시민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알고 깨달았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였는데 지금 앞서 다 얘기하셨는데요. 정보의 제공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또 단순히 의견 청취 수준인데 제가 도시계획사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1942년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 부의 의견 청취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의견 청취인 거죠. 그 당시에도 조선총독부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누가 거기에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1981년에 도시계획법 개정되면서 기본계획이 있어서 공청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형식적으로 되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모든 지자체들이 멘붕인 상황이죠. 공청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는 또 정보 공개죠.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관련 업계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 정보 공개가 되거든요. 기술 중심적으로. 심지어 눈이 나쁜 사람은 보기도 어려운 도면 안에 색상을 넣어서 보여주기인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을 일반 시민에 대한 이해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하신 회의의 공개, 뉴욕 사례도 얘기하셨고 뭐 여러 나라 얘기하셨는데 회의를 왜 공개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께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법원 회의록도 공개하고 법원도 방청권을 끊어서 법원 재판 과정도 보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뭔데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시의원님도 오셨지만 시의회 다 온라인으로 요즘 다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까 보여드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김혜성 선생님이 뉴욕 걸 찾으실 게 저 다른 거 없을까요? 여러 개 봤는데 필라델피아 보니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공개는 않는데 회의록 무조건 다 공개하고요. 여기서는 영상을 녹화해놨다가 다 그대로 공개를 해요. 이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의 결과의 공개인데 회의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단순히 회의 결과만 공개하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해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가 그 속기록은 본 적도 없고요. 회의 내용이 이렇게까지는 공개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언의 요지만 딱딱딱 정리를 하시는데 이거 보면서 담당 주무관이나 사무관이나 과장님은 미치겠구나. 속기록을 그냥 공개하면 문제가 없는 것을 이걸 또 요약하고 있으면 유불리를 따져서 말을 또 뭐 삭감을 하든 무엇을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이거 결제받는 것도 일도 굉장히 큰 일이겠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정도 공개하는데 저 재밌는 게 이경희 처장님이 이걸 주시면서 또 하나 뭐 하나 주셨냐면 이걸 주셨어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이거든요. 여기는 누가 발언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공공에서 공원녹지 과장님이 하는 건 그대로 속기록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도시 공간을 얘기하는 광주광역시위원회 중에서 도시공원위원회는 속기록을 다 공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발언 요지만 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이미 하고 있고 부작용도 없고 잘 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서울시 그 사이트 그냥 갖고 왔어요. 이게 재밌었던 게 저는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좀만 더 부연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가 여기에 일정이 궁금하다면 볼 수 있고 안건 심의 내용 뭔지 다 알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운영 매뉴얼이나 지침 및 세부 기준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위한 4가지 제안을 드리며 먼저 알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행정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정보 제공의 양과 질을 높여야 되고 당연히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광주시의 뭐 시민사회에서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었던 일종의 도시계획 플랫폼을 만들든 도시 공간 플랫폼을 만들든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하진 않죠. 그 외에 뭐 공동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됐으면 좋겠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리는 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그 신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시민참여단 구성해가지고 의견 수렴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할 때 그러니까 실제 이제 현장에 가보면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 수렴하는데 이 부분 넣어주세요 하면은 용역사나 담당 공무원들 이런 말을 해요.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의견 수렴할 때 내세요 하는데 관리계획은 정작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개해가지고 며칠 사이에 그 내용을 보게끔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개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시 그러니까 민원 창구라고 보긴 그렇고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례 뭐 그냥 문구 몇 개만 볼 건데요. 뭐 자료로 다 볼 건데 당연히 기본 방향에 주민과 함께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주민 참여에 관한 기본 방향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없더라고요. 도시계획 조례에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참조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의 모든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계획 안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 기본으로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기획단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시민 참여단을 두고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정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3인 기획단 안에 단순히 그냥 도시계획위원이나 아니면 행정을 위한 서포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여성, 인권, 장애인, 환경, 어린이, 청소년, 청년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민 참여단 구성 및 지원을 좀 하는데 상임 기획단이 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하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도시계획 학술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만 조례상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 참여를 위한 재정 지원도 포함되어야겠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시민 참여를 위한 도시계획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고 시민 학습 프로그램 지원도 이 안에도 포함을 시켜야겠다. 요 내용이 있고요. 회의의 공개도 회의를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는데 이제 뭐
여기에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의 참가 요청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제한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합의를 해봐야겠죠. 온라인으로 무조건 공개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참가 신청자에 대해서 이제 방청권을 방청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설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이 회의 과정 또는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걸 철저하게 지키면 이상하게 돼요. 건설회사도 이미 회의 끝나고 나면 다 알고 있더라고. 어떤 식으로라도. 그걸 보면 차라리 그냥 다 공개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리고 위원들한테 굳이 이걸 누설 금지 조항을 넣어야 될 거냐라는, 현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의록 공개도 당연히, 저는 이제 열람 사본 등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속기록을 굳이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생각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고 또 자기가 여기에 참여하고 자기 발언이 공개되면 전문적인 자기 생각을 낼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도시계획위원이나 법정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민간인이라기보다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인으로서의 그 결정 과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자기가 자기 전민성을 발휘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거 공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말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또 말씀하시면서 제안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